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습관 형성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18분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책 읽기, 운동하기,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뭔가 수익화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부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블로그예요. 저도 한때 블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표준화된 양식이 없으면서도 사진 적당히, 글 조금 쓸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SNS가 블로그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사진에 특화되어 있고 브런치 같은 것들은 글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블로그는 그 중간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보기에 좋은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소통에 신경 쓰고 내가 일관된 소재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맛집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고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애드포스트를 달 수가 있는데 애드포스트가 수익이 되게 소소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이 20원밖에 안 되더라도 가장 빨리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애드포스트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광고를 받으면 광고를 거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시도를 한 시점으로부터 수익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어쨌든 내가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서 특정 조건들을 달성을 하면 하루에 2원이라도 5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작은 성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는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DM을 받거나 아니면 메일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광고 영상을 게재를 하고 사실 광고도 저 별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랑 안 맞는 것들은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블로그는 내가 뷰티의 여왕, 레뷰 이런 체험단 사이트들 있죠. 강남 맛집 이런 것들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가 제품을 무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포스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도 그렇게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체험단 업체들이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게 많아야 하지 않나요? 포스팅 개수가 되게 많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이웃수를 갖고 계시더라도 이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서로 이웃 200명인가 300명일 때부터 도전을 했는데 여러 맛집들에 다녀왔거든요. 블로그 체험단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강남 맛집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맛집도 있고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평소에 뭔가 하던 걸 들어가면 더 좋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체험단 신청을 합니다. 시간이랑 조건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적을 수 있는 그 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컨셉으로 포스팅을 남겨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요? 제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포스팅을 해왔기 때문에 맥락과 잘 맞는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첨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일단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은 채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 갈 때마다 한 5만원씩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는 아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게 아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추가 지출을 하지 않았다 정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로 모든 끼니를 대체했어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을 굳이 먹으러 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돈을 아꼈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냥 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한 4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화장해주는 데도 가보고 네일 해주는 데도 가보고 제가 네일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마침 체험단이 있길래 한번 체험을 해봤더니 손톱이 너무 얇아져서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피부 관리도 한번 받아보고 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일단 너무 여러 개를 하면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많으면 2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기간 맞춰서 포스팅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대학생이면 많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이면 특히 블로그뿐만 아니라 그냥 다 해봐. 다 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조건을 잘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 경우에는 뭐 5만 원어치까지는 제공을 해줘. 근데 그 다음부터 초과되는 부분은 너가 해야 돼. 아니면 술은 너가 주문해서 먹어야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체크하셔서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일샵, 피부관리 뭐 이런 거에 가보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대중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저라는 블로거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 관리를 하러 갔는데 앞으로 우리 샵을 계속 이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거 할인을 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십만 원짜리 관리를 받게 권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뭐 거기서 파는 화장품 하나, 비누 하나 이렇게 사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생각지 못한 추가 지출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험단을 신청할 때에는 이게 뭐예요? 광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다가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은데, 가보지도 않은 데를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꼭 찾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체험할 때는 좋을 수 있죠. 광고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받던 곳이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평점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4.2 정도 이상은 되는 곳에 가야 내가 내 포스팅에도 신뢰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 있어서도 내가 양심에 덜 찔리겠죠. 내가 아무리 광고라도 좀 이렇게 양심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체크를 했고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실 때 광고를 받으시거나 체험단을 하실 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별점이 없는 곳이다. 근데 신생이고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블로그로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인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이미지를 올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잘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이다.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음식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적어도 잘 확인을 해보고 사이즈를 딱 재보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소재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뭐 뷰티, IT, 운동, 뭐 음식점, 책,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도 어때요? 일상 속에서 그 거의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소비하면서 살아가지 하나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재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잘 찾으셔가지고, 뭐 음식은 사실 맨날 먹으러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 분들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사에 따라서 하나 잘 정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방향을 바꿔도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완벽하게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셔서 그 소재를 잡고 꾸준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애드포스트도 저도 막 2원 나올 때도 있었고요. 뭐 2,000원씩 나올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몇 달이 모이면 그래도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정도는 돼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블로그는 상위 노출, 뭐 검색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블로그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강의까지 들어서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유튜브 몇 개 정도는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인풋을 이만큼 들었는데 아웃풋을 이만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같은 포스팅을 쓰더라도 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포스팅 하나당 거의 1시간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막상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왜 1시간짜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검증하고 제 생각을 잘 담기 위해서, 주관적인 거라도 평가를 잘 내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애드포스트를 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따지면 한 2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지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의 애드포스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블로그 체험단 하라고 메일도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렇게까지 막 포스팅을 잘 해줄 자신이 없는 것들도 많았고 초심자를 위해서 그러면은 첫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 목표도 쪼개서 가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서로 이웃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서로 이웃을 걸러 다니세요. 내가 맛집 리뷰를 하면 같은 맛집 리뷰를 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웃을 걸러 다니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소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댓글이 하루에 한 70개 정도 달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해나갈지는 고민을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서로 이웃 한 300명 정도로 만들어 보시고 포스팅은 1일 1포스팅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일주일에 5개 이상 정도로 일단 가볍게 잡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적어도 상관없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한 달을 했으면 30일을 한 거니까 30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200일이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멈췄어요. 블로그가 저랑 뭐 이렇게 찰떡궁합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제가 앞으로 그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씩 발행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작하신 입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진짜 제대로 찾아보시거나 책을 한 권이라도 사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한다면 돈을 어느 정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안 쓰면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막 도전을 엄청 해보면서 그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압축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힌트를 주는 게 결국에는 책과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하실 때에도 꼭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스타그램 아무튼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블로그 하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해 목표 블로그 키우기 화이팅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